이러한 중요 특약들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과 각자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험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뭐가 다르냐입니다. 하나씩만 놓고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차이인가,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을 해서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꼭 있어야 되고요. 왜 둘 다 있어야 하는지 차이점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인데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례 조항에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이와 같이 12대 중과실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상해 사고 시에 사고 처리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자동차 보험은 차를 가지고 있고 운행하고 내가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보상을 해주죠. 대표적인 특약으로는 자기 신체 손해, 자기 차량 손해나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 책임입니다. 사고 날 때 나만 다치면 참 좋겠는데 상대방도 같이 다치잖아요. 상대방이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인 배상에서 배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 부분은 대물 배상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은 민사적 책임만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특례 조항에 나와 있는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지는 않아요. 형사적 책임은 벌금, 각종 금고형 등이 있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특약들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오로지 운전자만을 위한 그런 보험이라는 거죠. 왜냐?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심 한복판은 저녁에도 밝은 빛이 많지만 외곽으로 조금만 빠지면 저녁에도 어두운 길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길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내 신호를 확인하고 정지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내가 쳐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신호를 보고 잘 가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종종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필 그 장소가 횡단보도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돼버립니다.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후 벌금 고지서도 받아보시게 될 텐데 이럴 때도 운전자 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벌금 관련 특약만이 운전자를 지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벌금이 내도 끝이 아니죠. 상대방과 합의할 때 필요한 합의금 또한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비교적 가벼운 사고, 상대방이 중상 또는 사망까지는 안 갔다, 이런 좀 경미하고 중간 정도의 사고다 라고 했을 때는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중상 또는 사망까지 가거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즉 형사 합의가 필요한 중간보다 조금 더 가는 사고, 좀 어려운 사고 있죠. 이런 사고들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꼭 내가 운전자라면 같이 있어줘야 되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가름할 수 없는 보험들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나서 안심하고 운전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이 아주 유의미하게 큰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민식이법이 생겼을 때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정확히 뭐가 바뀌었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더 엄중히 가중
자중 처벌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물론 조심들 하시겠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린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아로 인해서 부주의하게 도로를 뛰어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어린이가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실이 아예 제로인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필요하시겠고 12대 중과실이니까 당연히 벌금 특약이 있어야 되고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 운전자 보험에만 있는 특약이죠. 민식이법 이후로 이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의 한도가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법이 엄중해지고 가혹해짐에 따라서 사고 시 발생하는 이 벌금도 커지고 합의 시 필요한 합의금도 커지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 빈도수와 비용 또한 대폭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 계기가 되었고요. 2017년 민식이법이 생기기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반드시 운전자 보험을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비슷할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보장을 하고 있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연락처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보험 관련한 지식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